제가 크몽에서 전자책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자책 쓰기에 대해서 저에게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몽에서 제 전자책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홈쇼핑으로 사업한다 라는 책인데요. 뭐 홈쇼핑만 검색을 해도 나오기는 하네요. 다행히. 여기 보시면 제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검색을 하셔서 페이지 수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크몽에 전자책을 등록을 할 때 저에 대한 프로필이라던가 기본적인 것들을 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쓸 때 처음에 중요한 게 기본적인 본인의 이력 같은 걸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책은 이미 쓴 상황이어야 됩니다. 책을 써놓은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요 간단하게 머릿말 부분을 넣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서 목차라던가 아니면 조금 미리 노출을 해도 될 만한 중요한 내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 정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뭔가 확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이지 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크몬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을 하고 좀 기다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인 건 처음에 제가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글씨체가 되게 중요한데 폰트라고 하죠. 폰트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히도 내용에 대한 거는 크게 많이 따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나눔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나눔 글씨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다거나 뭐 PDF 파일을 이용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글을 쓰게 될 텐데요. 글을 쓸 때 저는 한글로 쓴 다음에 저장을 PDF 파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복사하는 게 쉽지 않게 되어 있죠. 한글로 우선은 작성을 하실 때 폰트는 사이즈를 한 12 정도 기본 사이즈로 하시고, 좀 중요한 거는 글씨 크기를 키우셔도 되고요. 대신에 나눔으로 되어 있는 글씨체만 이용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자책을 쓸 때 뭐가 중요할까? 사실 저도 전자책을 처음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구글 검색창에다가 전자책 쓰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전자책 쓰는 방법, 구글창에 전자책 쓰는 방법을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자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책 쓰는 방법도 전자책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전자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 구입을 했어요. 거기 보면 전자책 쓰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전자책은 몇 페이지 정도로 해야 된다, 전자책을 쓸 때 뭐 목차는 어떻게 써야 된다, 또 등록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쓰는 방법을 조금 보셔도 되고요. 브런치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전부 다 블로그 형태로 글쓰기를 하는 곳인데요. 나중에 조금 자신이 생기면 브런치에도 작가로 등록을 해서 글을 쓸 수 있으시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서 하고 있는 블로그 형태거든요. 여기에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쓸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아요. 저처럼 크몽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 타링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쓸지만 선택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했는지 먼저 머리글을 작성하시고요. 어떤 내용들을 쓰면 좋겠다라는 목차를 먼저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내용들을 내가 뭘로 할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첨부하시면 좋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홈쇼핑하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홈쇼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는 방법들도 그림으로 넣었고요. 상품을 어떤 걸 주문을 할 때 좀 저렴하게 주문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홈쇼핑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뭐 전자책을 쓸 수 있겠죠. 전자책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잖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검색도 해보고 전자책을 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 되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크몽에다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크몽의 전자책을 검색을 좀 해보세요. 요즘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꼬박꼬박 일찍 일어나는 모닝 루틴이라고 하죠. 나는 뭐 4시 30분에 일어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책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좀 예쁜 캐릭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런 캐릭터들을 스티커로도 제작을 하고 또 색칠북으로도 만드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색칠 공부를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컬러링북으로 많이도 만드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컬러링북을 구입을 해서 색칠도 하고 또 아이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MKYU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책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20년 동안 홈쇼핑에서 상품을 사서 그걸 판매를 했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좋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근마켓에서 물건 잘 파는 방법. 만약에 당근마켓에 상품을 판매를 하려면 사진도 좀 잘 찍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좀 잘 적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을 해봤다 하면 그런 것들을 예시로 넣어서 책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 팁이라고 해서 나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사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고 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다 끝내기도 전에 아이들이 또 와버리면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과제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 육아 꿀팁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요즘처럼 코로나일 때에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줬는지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자책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아이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오로지 혼자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아봤고 그 아이도 저에게는 처음 부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갓난 아이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을 읽어줄까, 아니면 어떤 교구를 사서 공부를 시켜볼까, 아니면 그냥 놀이터에 데려가서 놀아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 육아 꿀팁을 알려주는 책을 만들었다거나 영상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런 걸 제가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두 번째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쓰려고 하는 책은 사실 첫 번째 책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그 홈쇼핑 관련된 내용, 그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쓰려고 하는 책은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고객과 어떤 그런 일들까지 전부 공유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MKYU를 통해서 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공부나 하자, 힘드니까 공부하라는데 공부나 해볼까 하고 입학을 했지만, 입학하고 나서 제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책만 읽으면 공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책만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강의도 들어야 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전자책을 썼다는 것도 공유를 하잖아요. 사실 전자책도 저는 코로나 이후에 MKYU에 입학해서 쓰게 됐고요. 제가 강의를 등록한 것도 MKYU에 입학 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유튜브를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90여 개 정도 되고요. 블로그에도 그냥 가끔 끄적거리는 정도의 글만 쓰다가 요즘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공부하면서 물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거지만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에 있는 상품을 등록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자책을 쓰고 싶은데 혼자서는 사실 좀 엄두가 안 난다, 어렵다 하시면 여러 명이 모여서 전자책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10명에서 20명이 모여가지고 조금 쓴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합니다. 굳이 전자책이 아니고 일반 책을 내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혼자서는 힘든 일을 여러 명이 같이 나눠서 한다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전자책 쓰는 건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친하신 분들이라던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나눠서 책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제가 곧 전자책 쓰기하고 관련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전자책을 쓰면서 조금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의 이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